해가 이미 지고 어두운 하늘에 희미한 빛만이 남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작은 마을을 스치며 슬픔과 무거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오래된 교회에서는 서진과 그녀의 2살 난 딸 지수가 남편 민호의 관 앞에 서 있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가슴에는 잃어버린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진은 간단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민호와 함께했던 날들, 그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쌓아왔던 꿈들이 이제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버렸다. 모든 것이 연기로 사라진 듯 했다. 지수는 엄마 옆에서 계속 관을 가리키며 자빠라고 부르며 울고 있었다. 2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서진은 딸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아빠를 항상 기억할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슬픔이 점점 더 깊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몇은 애도를 표하기 위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민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수군거렸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의심과 불안의 기운을 감돌게 했다. 서진은 그 불안함이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김할머니, 마을의 나이 많은 여성은 뒤편에서 지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서진, 아기가 좀 이상해 보여. 그녀가 말했다. 서진은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알아요. 서진이 대답했다. 아빠가 너무 그립대요? 김할머니는 여전히 지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아기가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전에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있어? 아이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 서진은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민호를 보내고 딸을 보호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하지만 불안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한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현수, 민호의 사촌이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교회에 들어섰고 서진은 그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현수는 민호가 항상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었다. 현수는 서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이런 슬픈 일에 대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진실한 것 같지 않았고 마치 비극적인 연극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 그 사이에 지수는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며 울고 있었고 서진은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아주며 위로하려 애썼다. 아빠는 자고 계셔. 사랑해.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죽음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사고라고 말했지만 다른 이들은 민호가 숨기고 있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진은 그런 말들이 귀찮을 뿐이었지만 의심은 그녀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서진은 피곤하고 공허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관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이 흘렀다. 영원히 기억할게, 민호. 그녀는 속삭였고 그리움이 가슴을 짓누르며 울렸다. 서진과 지수가 교회를 나설 때 그녀는 무언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무거운 공기와 의심이 여전히 주변에 떠돌고 있어 서진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우울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불안과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들의 작은 집은 이제 민호가 가져다주던 웃음과 따뜻함이 사라져 마치 살아있는 무덤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여전히 자빠라고 부르며 울고 있었고 그 소리는 서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진은 지수를 위해 즐거운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시도가 헛수고처럼 느껴졌다. 지수는 아빠가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진은 딸을 데리고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결심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둘 다 조금이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기를 바랐다. 작은 길을 따라 걸으면서 서진은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녀는 마치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민호는 우연히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가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그런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민호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나 그 말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불안감을 더했다. 한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미나, 서진의 오랜 친구가 여성들 몇 명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미나는 서진과 지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안녕, 서진. 지수. 이런 슬픈 일에 대해 정말 안타깝다. 미나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애정이 가득했다. 고마워, 미나. 서진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 보였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졌다. 미나는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민호의 죽음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 누군가 그를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 서진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녀가 답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서진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냥 조심해.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 그 소문이 당신과 지수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해. 서진은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민호와의 추억 속에서 살고 싶었지만 미나의 말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집은 그녀에게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하자 서진은 지수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려 했지만 마음은 산란했다. 민호와의 추억이 밀려와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다. 저녁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지수는 조용히 앉아 아빠는 언제 돌아와? 라고 물었다. 아빠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 사랑아, 서진은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밤이 되어 서진은 지수를 꼭 껴안고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녀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와 숨겨진 비밀들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민호가 떠난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의 가까움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교회에 도착하자 김 할머니가 계단을 쓸고 있었다. 할머니는 서진을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슬픔을 지울 수 없었다. 서진, 괜찮니? 김 할머니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네, 할머니. 그냥 민호가 너무 그리워요. 서진이 대답하며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걱정하지 마.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거야. 김 할머니가 위로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서진은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서진은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생겼다. 그녀는 소문이 가족을 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녀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숨겨진 비밀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민호의 사촌인 현수를 만나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문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비록 그의 존재가 의심스러웠지만 그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진은 현수의 집으로 갔다. 그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서진.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서진은 깊게 숨을 쉬고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다. 민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의 죽음에 대한 소문이 많고 당신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소문은 잘 몰라요. 그냥 민호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사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그가 자연스럽게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방어적인 시선을 보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 제가 민호의 죽음에 대해 알아야 하나요? 저는 단지 친척일 뿐인데. 서진은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민호의 가족이라면 저를 도와야지 질문을 피할 게 아니라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다. 마치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보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 일은 정말 복잡해요. 민호는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재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많은 압박을 받았죠. 서진은 민호에 대한 동정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불안이 밀려왔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그에게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그를 해쳤을지도 모른다고요? 현수는 서진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민호 주변의 사람들이 그가 겪고 있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서진은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누가 민호에게 해를 끼쳤을지 아는 게 있나요? 제발 말해주세요.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이어서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서진은 현수의 집을 나서면서 실망감이 컸다. 그녀는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의구심만 더해주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호의 서류와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청구서, 은행 서류, 근로계약서가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서류를 넘기던 중 몇 개의 미결제 청구서와 몇 장의 메모를 발견했다.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민호는 자신이 몰랐던 재정적 부담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 재앙을 일으켰는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그때 지수가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배고파. 아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서진은 급히 마음을 가다듬고 얼굴에 걱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좋아, 사랑아. 엄마가 저녁 준비해줄게. 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마음속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지수를 위해서도 말이다. 저녁 준비가 끝나자 서진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민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지수에게 들려주며 딸이 슬픔을 잊도록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민호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엇이 그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갔는지 궁금했다. 저녁 식사 후 서진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익숙한 집들을 지나며 그녀는 사람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면 즉시 웃음소리가 멈추고 다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김 할머니의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지혜롭고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서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다. 김 할머니가 문을 열자 할머니의 미소는 곧 걱정으로 바뀌었다. 서진, 무슨 일이 생긴 거니? 김 할머니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네, 할머니. 민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서진이 말했다. 그의 죽음 주위에 이상한 일들이 많고 저는 불안해요. 김 할머니는 서진을 집으로 초대하며 둘이 앉았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 때때로 진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지. 그녀가 말했다.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할머니, 누군가가 민호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진이 질문했다. 마음이 가득 찬 불안감과 함께. 김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있었다. 마치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다. 그럴 가능성은 있어? 그러나 이 마을에서는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 중요한 건 내가 듣는 것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는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녀는 민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서진은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숨겨진 비밀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은 현수와 김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있는 이 사건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자 서진은 민호의 서류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미결제 청구서와 메모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특히 민호가 수연이라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수연은 민호와 가까운 친구였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태도가 많이 변했었다. 과연 그녀가 민호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을까? 서진은 수연의 가게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수연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아봐야 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서진, 무슨 일로 왔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엿보였다. 안녕하세요, 수연. 민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진이 말했다. 그가 최근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당신이 그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수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그냥 돈을 빌려준 것뿐이에요. 그가 갚지 못한 것은 그의 문제죠. 그런데 당신이 그에게 압박을 가한 건 아닐까요? 서진은 질문을 던졌다. 그가 당신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위협이 있지 않았나요? 수연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순히 돈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그가 그걸 갚지 못한 건 그가 잘못한 거죠. 서진은 수연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이 그를 위협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그건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 거죠? 수연이 불쾌해하며 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서로의 시선이 엇갈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진은 더 이상 이 대화에서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수연의 가게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가게를 나와 서진은 마음속에 의구심이 쌓여갔다. 그녀는 수연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웠고 그녀의 행동이 민호에게 해를 끼친 것인지 더 알고 싶었다. 그래서 서진은 수연을 더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서진은 인터넷에서 수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연이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그들이 갚지 못했을 경우 어떤 압박을 가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몇 개 있었다. 그 기사들은 수연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었고 그녀가 단순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서진은 수연이 민호와의 관계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는 항상 수연을 친구로 생각했지만 그녀가 그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조사할수록 서진은 수연이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조사 후 서진은 다시 한번 수연과 마주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수연의 행동이 민호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마음속에 강한 결심을 품고 서진은 그날 오후 수연의 가게로 향했다. 또 오셨군요. 무슨 일이 더 있나요? 수연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불쾌감이 묻어났다. 저는 민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서진이 말했다. 그의 재정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재정적 문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에요. 저는 그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수연이 대답했다. 저는 그의 삶에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당신이 그를 위협한 적이 있나요? 서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질문했다. 위협.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돈을 요구했을 뿐이에요. 수연이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수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신과 민호의 관계는 어땠나요?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수연이 소리쳤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에게 책임이 없어요. 서진은 무기력함을 느끼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녀는 수연에게서 더 이상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는 수연이 민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가게를 나서며 서진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민호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를 보호하고 민호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했다. 서진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맞서 싸우며 진실을 찾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서진은 지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잠시나마 걱정을 잊으려 했다. 그녀는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며 지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했다. 그녀는 지수에게 강한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날 밤 서진은 꿈속에서 민호가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할 때 그는 금세 사라져버렸다. 서진은 잠에서 깼고 그 공허함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실을 찾겠다는 결심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욱 강해졌다. 서진은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시간이 멈추지 않으며 민호의 죽음에 대한 비밀들이 점점 밝혀질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찾기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아침 식사 후 서진은 다시 현수의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녀는 수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고 민호와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현수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정원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진이 그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지만 곧 그 미소는 진지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서진,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현수, 서진이 말했다. 수연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그녀와 민호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요. 현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연. 그녀는 민호의 좋은 친구였어. 하지만 최근에 그들이 연락이 많이 줄어들었어. 민호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 그 이유를 아세요? 서진이 물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압박 때문일 수 있어? 민호는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했는데 그로 인해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 현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을의 몇몇 사람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누가 민호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아세요? 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확실치는 않지만 수연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보여 현수가 대답했다. 서진은 수연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저는 수연과 이야기했는데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은 그녀가 민호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해요? 현수는 서진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가끔 사람들은 예기치 않게 행동할 수 있어. 당신이 뭔가 이상하게 느낀다면 조심해야 해. 감사해요, 현수. 서진은 그의 걱정에 고마움을 느꼈다. 조심할게요. 서진은 현수의 집을 떠나며 수연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그녀는 수연의 진짜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수연과 관련된 기사들을 검색했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압박을 가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연의 이미지는 점점 더 나빠져 갔다. 서진은 수연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민호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마을의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일부는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녀는 수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한 노부인과 대화하고 있었다.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 그녀는 매우 영리하고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 그녀와 민호의 관계는 어땠나요? 서진이 물었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과거에는 친하게 지냈지만 최근에는 민호가 수연에게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민호가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노부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녀가 민호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나요? 서진은 두려움이 느껴졌다. 하느님만이 아실 일이지. 그러나 조심해야 해. 이곳의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 노부인은 경고했다. 서진은 노부인의 집을 나서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가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수연과 다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수연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했다. 마음을 다잡고 서진은 가게로 들어갔다. 수연, 서진이 외쳤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또 왔군요. 무슨 일이 더 있나요? 수연이 물었다. 냉정한 목소리로. 민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진이 말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진실을 알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당신이 그에게 압박을 가했고 그로 인해 그가 힘들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진이 말했다.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당신은 민호를 위협한 적이 있나요? 위협.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돈을 찾고 싶을 뿐이야. 수연은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엿보였다. 당신은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당신이 민호에게 해를 끼쳤던 것 아닌가? 서진이 강하게 물었다. 수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나는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게를 나서며 서진은 지치고 힘들었지만 결심은 더욱 강해졌다. 수연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지수를 어둠에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저녁에 지수와 함께 앉아 있을 때 서진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품에 안고 사랑의 힘을 느꼈다. 그녀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민호와 지수를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녀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진은 흐린 아침에 일어났다. 그녀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도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겠다는 강한 결심을 다졌다. 그녀는 며칠 동안의 조사 결과 상황이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서진은 수연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모은 상태였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수연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가 감춰온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서진이 수연의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다. 수연은 계산대 뒤에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수연, 서진이 시작했다. 민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또 왔군요. 수연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전에도 대답하지 않았나요? 당신과 민호의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민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지금은 그가 저에게 빌린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수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는 듯했다. 당신이 그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서진이 공격적으로 말했다. 그로 인해 민호의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수연은 한 발 물러서며 두려움이 엿보였다. 나는 그를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어.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그가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를 해쳤던 건 아닐까요? 서진이 질문했다. 수연은 잠시 말을 잃고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나는 그냥 내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럼 민호에게 압박을 가한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신 말고도. 서진이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마도 마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수연이 마지못해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민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그의 뒤에 있었나요? 서진이 재촉했다. 진우라는 사람이 있어. 수연이 마침내 고백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민호가 빚을 진 사람 중 하나야. 그는 매우 난폭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위협을 가해. 진우.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서진이 말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는 마을 끝에 있는 술집에 자주 와. 수연이 경고했다. 하지만 조심해. 진우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서진은 수연에게 감사를 표하고 가게를 나왔다. 그녀는 진우를 찾아야 했고 그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서진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진우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유망하지 않았다. 결국 저녁이 되자 서진은 수연이 이야기한 술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진우를 찾아서 민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술집은 마을 끝에 위치해 있었고 어둡고 음침한 분위기였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들어갔다. 내부는 습하고 남자들이 테이블에 모여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진우를 발견했다. 그는 구석에 앉아 있었고 다소 공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서진은 그에게 다가가며 마음을 다잡았다. 죄송하지만 잠시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왜 내가 너를 안치게 해야 하지?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민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서진이 대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민호. 그는 이미 죽었어. 뭘 알고 싶어? 진우가 도전적인 태도로 물었다. 그의 빚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신이 그에게 압박을 가했나요? 서진이 물었다. 흔들림 없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진우가 비웃었다. 나는 단지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 있을 뿐이야. 그게 내 일이지. 하지만 당신은 그가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민호는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서진이 말했다.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누가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해. 진우가 대답했다.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도 무죄는 아닙니다. 당신은 민호의 상황을 악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서진이 말했다. 감정이 간절해졌다. 너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 진우가 고함을 지르며 일어났다. 너는 내 삶을 모르잖아. 그리고 당신도 민호의 삶을 모르잖아요. 서진이 응수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당신이 죄를 면할 수 없도록 할 거예요. 나는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진우는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지만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또한 깨달았다. 그녀는 술집을 나서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지만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집에 돌아와서 서진은 지수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녀는 딸을 품에 안고 사랑의 힘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민호뿐만 아니라 지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싸워야 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서진은 햇살이 가득한 아침에 일어났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진우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남겼다. 그녀는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진우가 한 이야기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침 식사 후 서진은 진우와 민호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의 배경을 더 잘 알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조사를 하던 중 서진은 진우가 과거의 위협과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다음에 그를 만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결심한 서진은 진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 사람은 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였고 현재는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진이 민석을 만났을 때 그는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가 말했다. 그녀의 눈을 피하며. 그냥 진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서진이 말했다. 그와 민호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요. 진우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자주 사용하곤 했죠. 민석이 한숨을 쉬었다. 만약 민호가 그와 엮였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가 민호를 위협한 적이 있나요? 서진이 물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호가 그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못했을 때 진우가 매우 화를 냈다고 들었어요. 진우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민석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민석. 이런 정보가 정말 필요했어요. 서진이 말했다. 마음속에 불안하지만 희망이 생겼다. 민석과의 대화 후 서진은 진우가 정말 큰 위협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와 대면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진우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했고 지수가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었다. 서진은 실행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진우가 민호에게 압박을 가한 증거를 모아야 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서진은 진우가 자주 가는 술집에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관찰하고 그의 주변 관계를 알아보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진우가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술집에 도착한 서진은 한쪽 구석에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지만 진우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을 내비쳤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서진은 즉시 그에게 다가가지는 않기로 했다. 대신 기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금전적 압박과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겼다. 잠시 후 진우가 바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을 보았다. 서진은 그 기회를 이용해 가까이 다가가서 귀 기울였다. 그녀는 그가 바텐더와 돈 회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빚을 갚지 않는 놈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 진우가 말하는 것을 들으며 서진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진정한 위협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빨리 행동해야 했다. 진우가 다시 친구들 쪽으로 돌아가자 서진은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서진은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술집이 닫힐 시간이 가까워지자 진우를 따라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집을 알아내고 그의 삶과 관계를 더 파악해야 했다. 진우가 술집을 나서자 서진은 조용히 뒤따랐다. 그는 거리의 끝에 있는 차에 올라탔고 서진은 안전한 거리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진우가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 후 한 여성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친밀해 보였고 서진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우가 그런 관계를 가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다음 날 다시 찾아가 그 여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아마 그녀는 진우와 관련된 어떤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었고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민호와 지수가 더 이상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되었다. 저녁에 지수와 함께 앉아있는 서진은 딸을 품에 안고 사랑의 힘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싸우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민호와 지수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터널 끝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었다. 서진은 진우가 만난 여성과 다시 대화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시간이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다. 그녀는 그 여성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여성이 진우와 민호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기대와 결단으로 가득 차 일어났다. 그녀는 지수를 위해 아침을 준비한 후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만남을 위해 계획을 세웠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진은 진우의 아파트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 여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파트에 가까이 다가가니 문이 열려 있었고 그녀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그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서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여기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경계하는 목소리로. 저는 서진입니다. 진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진이 답했다.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진우. 그와 무슨 일이죠? 그 여성이 물었다. 눈빛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민호와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서진이 말했다. 저는 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민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고 있어요. 여성은 서진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었다.
저는 많은 것을 모르지만 최근 진우가 매우 긴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종종 민호를 언급했고 그들 간의 몇 번의 언쟁을 목격했어요. 언쟁을 했다고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서진이 물었다. 긴장감이 느껴졌다. 아마도 돈 때문일 거예요. 민호가 그에게 큰 돈을 빚지고 있었고 갚지 못했어요. 그 여성이 대답했다. 진우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민호가 얼마나 빚을 졌는지 아세요? 서진이 물어보며 모든 정보를 기억하려 했다. 들리는 바로는 몇백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녀가 답했다. 진우는 민호가 제때 갚지 못하자 매우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진우가 더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 이유일 거예요. 서진이 말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진우는 결코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가 나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곤 해요. 그 여성이 말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서진이 말했다.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혹시 더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녀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아파트를 나서며 서진은 중요한 조각들을 모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민호의 사건과 연결해야 했다. 그녀는 현수에게 가서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현수의 집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를 보고 놀란 얼굴로 말했다. 서진, 무슨 일이죠? 진우와 민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서진이 말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현수가 물었다.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진우가 민호를 위협했고 민호는 그에게 큰 돈을 빚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진이 말했다. 자신이 알게 된 사실들을 공유했다. 그건 정말 심각하네요. 민호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죠. 현수가 말했다. 불안한 표정으로. 저는 진우가 민호에게 압박을 가했을 것 같고 이로 인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진이 말했다. 결연한 목소리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현수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더 많은 증거를 모은 후에야 해요. 우리가 하는 말이 확실해야 하니까요. 서진이 대답했다.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럼 계획이 있나요? 현수가 물었다. 희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진우를 계속 지켜보며 그의 관계를 더 알아볼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진이 말했다. 결단력이 느껴졌다. 좋아요. 저도 도와줄게요.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가죠. 현수가 말했다. 그의 지지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세진과 현수는 진우를 감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친구가 생겼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서진과 현수는 진우를 계속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의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추가 정보를 얻으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진우는 마을에서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채무자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저녁 서진과 현수는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진우의 친구 2명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진우의 빚 회수와 그가 행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우는 누구에게도 쉽게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는 많은 관계가 있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위협을 가해. 한 사람이 말했다. 민호가 갚지 못했다면 아마 그가 나쁜 일을 당했을 거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서진과 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했다. 어두워지자 서진과 현수는 진우를 다시 찾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고
그들은 민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서진은 긴장하면서도 결심을 다졌다. 그녀는 민호와 지수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낼 것이다.